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남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할 말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혹시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단순한 진리부터 말하고 시작할게요. 미움받기 싫어서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호구가 된다. 우리는 혼자선 살아갈 수 없어요. 항상 누군가와 연결돼 있죠. 학교나 아르바이트, 회사 또는 결혼 모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새 가정을 꾸릴 때 보통 이렇게 다짐을 해요. 올바르고 선하게 좋은 행동만 하자.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이렇게요. 처음부터 다 덤벼. 나를 싫어한다면 싫어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주지. 난 잃을 게 없어. 라고 다짐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첫 관계에 있어서 선함을 장착하고 이미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은 보통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만만한 사람한테만 무례하게 굽니다. 자기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으면 피곤해서라도 무례하게 굴지 않아요. 왜냐? 내가 무례하게 굴면 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럼 나도 같이 가만히 있으면 모양 빠지니까 맞서 싸워야겠지? 아, 피곤해. 이런 생각이 아주 짧은 순간 뻗어나가서 본능적으로 강한 상대에게는 무례하게 굴지 않아요. 이게 바로 강약, 약강이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강약, 약강인 사람들 진짜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의 선함을 이용합니다. 자기가 판단할 때 선하다, 착하다고 판단하면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겠죠. 여기선 일단 그런 성인군자들은 빼고 말합니다. 보통의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선함을 알아채면 본능적으로 그걸 이용하려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무례한 결례를 저지르죠. 이때 이 무례함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돼요. 혹시나 지금 여러 번 타인의 무례함을 지나쳤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세요. 저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회사에서 다른 팀과 회의를 하는데 그 다른 팀 직원 몇몇이 여론을 형성해서 자기들 스케줄에만 맞춰 회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저는 휴무에도 회사에 나오거나 화상 미팅으로 시간을 내야 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다른 팀 직원들은 절대 미룰 수 없는 큰 미팅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미 말을 맞춰놓은 상태였고요. 제가 처음에 그들의 의견대로 따른 이유는 제가 착해서도 아니고 그냥 피곤하니까 뭐 한 번쯤은 저 사람들 스케줄에 맞춰줘도 괜찮겠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맞춰주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들의 미룰 수 없는 일정이라는 게 조율을 하면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편한 시간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그 시간만 된다고 말을 맞춘 거였죠. 제가 당연히 따를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저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맞췄거든요. 그 당시 제 마음속에는 그 팀원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반복됐고 저는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들은 아니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지금? 이런 생각으로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부당한 일도 가만히 있다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당한 일을 들춘 사람이 이상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상대를 좋게 대하면 상대도 상황도 좋아질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무리한 스케줄에 응하지 않고 제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당시의 의견을 주장하기엔 너무 소수였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또 그래 나 하나만 좀 양보하면 되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그들의 악함을 키울 줄 몰랐던 거죠. 그들은 저를 앞으로도 지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각성을 했습니다. 좋게 대하면 그 사람들도 날 좋아할 줄 알았더니 내가 호구가 됐구나 싶었던 저는 이제 할 말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는 당시 그 사태를 팀장에게 보고해서 큰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여기서 포인트, 대응할 땐 아주 강하게 하세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대응해서 잘리는 수준의 하극상 이런 건 안 돼요. 동료나 후배에게 대응할 때의 상황입니다. 대응할 땐 그들이 발뺌할 수 없는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대응해야 하고요. 또 좋게 좋게 해결한다는 식이 아니라 나 잘못 건드리면 너 뭐 되는 거야 식의 대응법 추천합니다. 물론 매번 이러면 회사에서 그냥 또라이가 되니 정말 부당할 때만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그러려면 평소 행실도 합리적으로 하셔야 돼요. 싸움 따기 싸움 걸면 합리적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대응하면 그 사람들이 뒤에서 내 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라고 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욕하는 건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일 때도 있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냥 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앞에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대놓고 욕을 한다면 그건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되죠. 하지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느끼실 텐데 누군가 뒷담화를 아무리 해도 정작 그 당사자 얼굴 앞에 대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매일 뒤에서만 메신저로 욕하죠. 특히 이건 여초 집단에서 강한데요. 물론 남자들도 담배 피러 가서 그렇게 뒷담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초만 겪어봤기에 제가 겪은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자들끼리 무리지어서 누구 한 사람 욕해도 정작 실제로는 그 피해자에게 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살갑게 굴더라고요. 속으로 깜놀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아,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 앞에선 웃겠구나 싶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그러라고 하세요. 이걸 역이용해서 당신은 뒷담화에 웬만하면 동참하지 마세요. 여초 집단 특성상 누군가를 욕해야만 친해질 수 있다면 적당히 동조만 해주세요. 적극적 뒷담화 말고 소극적으로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누군가가 싫다면 그 당사자한테 직접 이야기해버리세요. 그러면 누구도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뒤에서만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면전에 대놓고 욕하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신을 만만하게 대하지 못해요. 뒤에서만 100말 말해봤자 그 당사자는 모릅니다. 대신 이건 정말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행동을 지적할 때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대응하셔야 돼요. 회사에 매사에 불만 가득하고 매사에 싸움닭처럼 구는 사람은 강한 게 아니라 그냥 또라이입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돼야지 또라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매사 합리적인 사람이 부당한 일에 강하게 대응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팀장이나 부장 등 직책이 있는 리더라면 더더욱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혹은 욕먹기 싫어서 안 하고 넘어가면 당신은 후배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리더라면 질서를 바로잡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남의 눈치를 보고 할 말 못할 때 도움이 됐던 책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강현식 씨의 책 욕 좀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일부입니다. 꾸준하게 욕을 먹다 보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나왔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도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은 나에게 큰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 또한 그들의 말을 무시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 남들의 시선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당당하게 나의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 찾아온다. 욕 좀 먹고 살아도 괜찮다. 아니, 적극적으로 욕 좀 먹으면서 살아보자. 가능하면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타인이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인정하고 넘어간다. 상대를 배려하기 위함이고 괜히 이야기를 맞받아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기 위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상대가 내 말을 듣고 속상할까봐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가만히 있기를 선택한 것이다.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관심이 온통 자신에게만 있는 거다. 이런 사람이 부모가 되면 아이를 혼내지 않는다. 아이를 혼내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다. 아이가 지금 당장 큰 위험에 빠진 게 아니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게 되고 아이는 점점 아나무인으로 자라게 된다.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의외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잘 지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가 참든지 상대가 참든지 아니면 서로가 함께 참든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매사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서로의 감정을 속이게 되고 결국엔 그 감정이 쌓여 폭발하고 만다. 궁극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잘 지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은 관계가 힘들더라도 할 얘기는 할 수 있어야 결국에는 진짜 잘 지낼 수 있다. 여기까지 책 욕 좀 먹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세요. 궁극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잘 지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욕 좀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럼 모두들 평온한 일상 보내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